이동하면서 혹은 밥 먹으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사의 참견.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시사의 참견 패널 홍혁재입니다. 바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지 궁금한 우리 하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들을 하나씩 꺼내 소개하는 What's in my news. What's in my news에서는 지난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사회 이슈 딱 2개만 꺼내 밀도 있게 떠먹여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지민 하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민 하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민 하구님 이번 주에도 알찬 이슈들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재밌고 알찬 이슈들을 열심히 준비했으니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사의 참견 2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시사의 참견 2부로 전작시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프로그램명은 이제 풀로 하면 이제 전지적 대학생 시점 해가지고 요즘 대학생들을 비롯한 20대들과 관련된 이제 뜨거운 이슈들을 함께 소개해드리고 얘기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What's in my news뿐만 아니라 전작시도 이제 하고 있으니까 둘 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슈 소개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이슈는 ELS 배상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ELS 배상부터 이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홍콩 ELS 이제 이슈인데 지금 경제신문 하면 다 이 얘기만 지금 보도하고 있거든요. 이제 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 도래액 이제 2조 2천억 원 중에 총 손실 금액이 1조 2천억 원이며 이제 누적 손실률이 이제 53.5%입니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가 이제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추가 예상 손실 금액이 4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 금액은 총 6조 원에 육박합니다. 올해 만기를 맞는 투자자들의 누적 투자 손실률이 약 40%가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혹시 ELS가 뭔지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ELS란 이제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구조화 상품으로 주가와 연계되어 주가 등의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미리 정한 조건으로 수익이 지급되는 금융상품입니다. 말 그대로 금융상품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되게 복잡하고 되게 위험한 그런 금융상품이거든요. 저도 이거를 지금 수강하고 있는 수업에서 배우고 있는데 되게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해서 이거를 이슈가 되는 게 사실 그 고령 막 70세, 80세 이런 분들한테 이 상품을 소개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증권사도 아니고 은행사가. 사실 은행이라고 하면 증권사와 약간 목적이 다른 게 좀 안정적인 예금이나 그런 적금 위주의 상품을 판매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게 복잡하고 원금 손실까지 있을 수 있는 되게 고위험의 상품을 지금 은행에서 판매를 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골자는 이제 상품의 적정성 여부인데요. 홍콩 ELS는 이제 상환 옵션, 녹인과 노녹인 이런 복잡하게 얽힌 구조나 이제 은행에 지불하는 판매 수수료를 제외하면 투자자와 이제 그 발행자 간의 제로섬 게임인 금융 상품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를 제가 이 금융 상품을 산다고 하면 내가 이득을 못 보면 은행사가 이득을 보고 은행사가 이득을 못 보면 내가 이득을 보는, 결국에 둘 다 이익을 볼 수는 없는 구조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상품은 일정 구간에서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또 다른 구간에선 원금 손실을 이제 요구합니다. 안정 추구형인 은행 일반 고객에게 적정한지가 현재 의문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금융 정책적인 관점에서도 예금 고객의 기대 순손실과 원금 손실 가능성에 기댄 은행의 수수료 수입 확대는 적정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제 은행의 핵심 성과 지표 체계가 문제라는 건데요. 은행원이면 약간 실적을 중요시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핵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핵심 성과 지표 KIP 체계라고 하는데 이제 투자 상품 판매에 대한 핵심 성과 지표 가산점이
직원들에게 약간 주어지는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무리하게 과입을 권유하고 막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기사에서도 약간 70세, 80세 할아버지신데 예금과 적금을 목적으로 은행에 갔더니 이 상품을 추천해줘서 여기에 가입했다가 지금 원금 손실까지 났다라는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다른 기사에서도 이제 앞서 금감원은 지난 올해 들어 1월 8일부터 두 달간 KB,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의 이제 5개 은행과 뭐 6개의 증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 정책, 고객 보호 관리 실태 부실과 판매 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며 이제 기준 안에 이를 반영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하는 게 물론 팔 수도 있는 상품이지만 이걸 그 은행사에서 판 게 그것도 뭐 저희 같은 20, 30대도 아니고 되게 7, 80대를 대상으로도 뭐 구체적인 설명 없이 팔았다는 게 제가 보기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또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도 되게 이슈인데 지금 그래서 이거를 배상해 주겠다고 현재 하고 있어요. 이게 기본 배상 비율은 이제 금감원에 따르면 20%에서 40%로 정해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뭐 그 사례를 조사해가지고 이론상으로는 0%에서 100%까지 이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물론 이론상으로는 0%에서 100%까지라고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20%에서 60% 범위 내에서 배상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언론들에서 보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설명한 그런 80대 노인 같은 경우에는 설명 같은 걸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초고령자인 것도 있고 뭐 이러한 여러 기준들에 의해서 그분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상 비율이 75% 내외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과거 ELS 상품을 이제 62회 가입한 경험과 함께 손실 경험이 한 회에 있는 50대 중반의 CC는 배상 비율이 0% 내외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0%에서 뭐 70%까지 이렇게 차등 적용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문제인 게 어쨌든 같이 다 손해를 봤는데 누구는 70% 배상해주고 누구는 아예 배상도 안 해주고 뭐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보상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느냐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금감원의 분쟁 조정 기준안에 따라서 배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금감원이 그 각 은행사나 증권사에게 자율 배상을 해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은행사 입장에서는 자율 배상을 하게 되면 이제 법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또 자율 배상으로 하다 보면 뭐 딱히 어떻게든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배상을 하다 보니까 뭐 아까 0%라는 사람의 경우에는 또 이걸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게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게 복잡해지다 보니까 뭐 배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해서 은행에서는 현재 뭐 자율 배상을 지금 꺼려 하고는 있는데 금감원은 여기에 대해서 뭐 개별 금융사 배임 이슈에 연결된다는 점은 이제 조금 먼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자율 배상을 적극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슈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드셨나요? 저는 일단 저는 이 이슈를 언제 처음 봤냐면 사실 수업하면서 처음 봤거든요. 제가 경영 수업을 듣고 있어서 들었는데 되게 어쨌든 골자가 지금 제가 그 경영 수업을 듣고 있는 저도 교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셔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조의 금융 상품인데 이거를 약간 개별 은행에 가셔가지고 이제 예금 들으려고 개별 금융에 간 막 7, 80대 노인분들이 이거를 과연
들어서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 상품에 가입했을까가 정말 의문이었어가지고 되게. 그리고 또 비슷한 사례가 21년인가 19년인가에도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그렇게 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뭐 어떤 제도를 또 만들기도 했는데 같은 사례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점이 되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설명해 주시기 전에 저도 따로 기사를 막 찾아봤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 개념도 그렇고 되게 어려워가지고 약간 이런 일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DLF라고 과거에도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이런 시스템 환경에 조금 시스템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회사의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피해를 방치해서도 안 되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가 준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약간 그 작년 여름에도 바틀라디오에서 한번 다루신 적 있잖아요. 이제 이분이 해병대 병사 사망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이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전에 이종섭 전 장관을 포함한 6명을 출국 금지를 시켜요. 근데 이제 지난 4일에 윤 대통령에 의해서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거든요. 들었어요. 출국 금지 사실이 이 주 호주 대사 임명 이틀 만인 6일에 이제 뒤늦게 알려지게 되면서 되게 뭐 이런저런 논란이 커지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 이제 공수처 수사 상황이라 아예 도리가 없었다라면서 해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공수처는 7일에 바로 이 전 장관을 불러서 4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을 하고, 법무부에 수사 대상이라서 출국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법무부에서는 바로 다음 8일에 이 전 장관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를 하는데요. 공수처의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전 장관이 수사 절차에 협조를 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 이제 출국 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라면서 이제 해제를 해주고 10일에 이 전 장관이 이제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수처가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아까 공수처에서 조사를 시작했고 다시 조사를 했고 법무부에 이 전 장관이 이제 조사를 열심히 받겠다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제출을 했는데, 이 휴대전화가 그 사건 이후에 바꾼 새로운 휴대전화라는 게 알려지면서 이게 과연 수사가 잘 진행이 될까라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12일 오후 호주 정부에서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후에 이 전 장관이 공식 활동에 들어갔는데, 이에 대해서 되게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일에 대해서. 저 기사를 몇 개 봤는데, 저는 뭐 상황에 대한 기사도 보긴 보았는데 뭐 같은 정치권 인사들이 되게 뭐라 하는 것도 봤고, 혹시 뭐 정치계에서는 뭐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제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가 아니라 도주 대사다라는 말도 있었고 이게 수사 협조인가 아니면 방해인가 라면서도 막 이렇게 비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전면전에 나서겠다라고 이제 관련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따지겠다. 호주 대사 임명부터 모든 출입국 절차 과정 그리고 수사 등 실무 담당자들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이 전 장관 출국 과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목적의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도 되게 이슈가 되었는데,
호주 공영 언론 ABC는 이제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이 호주 ABC가 호주 국민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론이자 가장 신뢰받는 매체라고 하는데, 이 언론에서도 되게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뤘어요. 그리고 이러면서 이런 일련의 이야기가 호주와 한국의 외교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호주의 외교 통상부는 이 대사의 호주 도착을 환영을 했다. 호주는 한국과의 중요한 관계를 높게 평가하면서 이 대사 지명자와 함께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호주 외교 통상부 대변인의 코멘트도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한인 교민들 또한 되게 큰 비판을 하고 있는데, 현지 시각 13일 이제 낮 12시에 호주 캔버라에 있는 주호주 한국 대사관 앞에서 이종섭 대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해요. 이종섭 대사의 즉각적인 해임 그리고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이종섭 대사 규탄 집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호주 촛불 행동이 주최하는 전국 총집합 집회가 오는 3월 23일 토요일에 캔버라 국회에서 열리면서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등 각 도시에서도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슈 소개 이제 잘 들었는데 혹시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뉴스를 보면서 그 전날인가 출국 금지가 되었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네. 바로 이 사람이 출국을 했다라는 뉴스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출국 금지인데 어떻게 호주로 가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사실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관련 피의자가 출국을 한다는 사실이 조금 놀라기도 했고, 이제 임명부터 해서 출국까지 되게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났잖아요. 네. 그리고 언론에 알려지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되게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네. 이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금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뭐 비슷한 의견인데,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국내에 한정된 일이었는데 현재는 어쨌든 다른 나라까지 뻗어간 일이니까 그게 빨리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2가지 이슈를 꺼내 소개해드렸는데요. 모두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왓츠 인 마이 뉴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